우리 바꿔볼게요. 어머 어머 어머. 당돌한 여자를 부른 서주경 씨 오랜만에 지금 나왔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, 안진용 기자님? 자,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. 왜냐하면 서주경 씨가 그동안 어디에도 털어놓지 않았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. 오호. 서주경 씨는 당돌한 여자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인데 최근에도 MBN 트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배들과 어우러지는 여전히 전성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었죠.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서주경 씨의 가수 인생은 19살 때 시작이 됐는데 곧바로 빛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. 약 10년 정도의 무명 생활을 겪다가 당돌한 여자를 통해서 20대 후반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을 한 건데 이 29살이라는 나이는 서주경 씨가 빛을 본 나이이기도 하지만 본인 인생의 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서주경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어릴 때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다 29살 때 신내림을 받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. 오, 세상에. 아마 시청자분들 뭐라고? 오랜만에 서주경 씨 봐서 반가웠네. 뭐라고? 신내림?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어찌된 사연인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65일 꿈을 꿔요. 근데 그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꿔요. 급성으로 막 하혈을 이유 없이 하고 병원에 갔는데 답이 없어요. 그리고 뭐 혼자 중얼중얼하고 자꾸 누가 옆에서 말하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. 40살 못 넘긴다고. 난 노래해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만하신 어른이 제 앞에서 작두 탔어요. 그리고 막 빌었어요. 소잡고 돼지 잡고.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. 지금 보세요.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은 지금 무속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 주변 상황이 뭐 어떤 어르신이 작두를 타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우리 영화 곡성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. 신내림 뭐 그런 거 이종호 편한 그런 장면 때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이제 신병을 앓는다고 보통 이야기하죠.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가 그 병을 치유하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신내림 구슬 받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길을 걸었다.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입니다. 네. 그런데 우리 서주경 씨 무속인이 되기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. 병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신내림은 받았지만 무속인이 되기 싫어서 그 신내림을 받은 그런 굿부터 굉장히 빌었다고 해요. 제발 네. 무속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대신 좋은 일 많이 하고 노래에서 번 돈 다 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한 것을 곱게 잘 싸서 사찰 부처님 밑에 두어 넣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네. 지금까지 계속 가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어머, 이것 또한 놀라운 게 우리가 장유민 변호사님 뭐 영화나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많이 있었잖아요. 그동안 대한민국에. 이런 거 보면 신내림을 또 회피하거나 무속인의 길을 걷지 않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떤 몸의 병에 막 시달리고 막 그런데 지금 서주경 씨는 그럼 그 이후에는 괜찮은 거예요? 그런데 신내림을 받은 이후에도 이게 유전적 질환이 있다 보니까 계속 병원 신세는 좀 진다라고 합니다.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나 노래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만큼 무대에 대한 열정이 커서 무대 위에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요. 일단 다낭성 신장 증후군이라는 이게 또 대단한 희귀 질환이래요. 그래요? 이걸 앓고 있는데 무려 30년 가까이 이 병과 관련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신장에 낭종이 생기는 맞습니다. 질환이라고요, 세상에. 이게 1, 2, 3, 4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은 3기에 이제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요. 네. 언제 4기로 또 악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. 또 급성으로 병환이 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서주경 씨에 따르면 신장의 한 85% 정도가 이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고. 많이 이제 상했다라고 하고 또 이게 유전으로 물려받은 희귀 질환이라서 더 이제 투병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이뿐만 아니라 작은 군종이 있어서 임신도 상당히 위험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42살에
나 정말 소원이 엄마다라고 해서 세상에. 의사 선생님이 좀 임신과 출산을 좀 만류하기도 했었지만 어머나. 아들을 어렵게 정말 목숨 걸고 얻었다고 어머, 아드님인가 하고요. 봐요. 어머. 예,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. 얻은 아들이 아이고. 이제 15살이나 됐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남편이랑은 좀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 소중한 아들과 둘이 함께 어머나 생활하고 아들 있다고 와 합니다. 저렇게 컸어요 세상에. 잘생겼네요. 훈남. 무대 위에 화려하게 막 시원시원하게 노래 부를 때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을 줄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. 뭔가 든든한 사람은 또 없었을까요? 서주경 씨한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. 오늘은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. 그러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네, 했어요. 하셨어요. 네. 멋졌어요. 우리 사랑 이제 와서 없는 거라고 우리는 끊어서 하지 말고 호흡을 연음을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. 가슴을 배에다 얹지 말고 가슴에 얹고 계속 뒷부분 해가지고 계속 끊어버려.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에야 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삿대를 쳐라 MBN의 대표 예능 30주년 특별 기획전 한일 톱10전 그 녹화 장소인데 지금 보세요. 최재명 교수님 저 녹화 제가 알기로는 밤 늦게까지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까 리허설 때부터 쭉 지켜본 거잖아요. 강문경 씨가 혹시 뭐 친척이에요? 왜 다른 후배 가수 많은데 왜 편애하는 거예요?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. 두 사람이. 35년 차 서주경 씨는 35년 차 베테랑 가수잖아요. 네. 강문경 씨는 5년 차 가수거든요. 어허. 근데 두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냐? 강문경 씨의 소속사 대표가 서주경 씨입니다. 진짜예요? 예. 그래서 서주경 씨가 사실은 강문경 씨를 영입을 해서 소속사에서 같이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된 거죠. 어쩐지 강문경 씨 군기 바짝 들었더라고요. 어쩐지. 와, 대표님 그래? 앞에서 노래 부르잖아. 그러니까. 대표님 아, 앞에서. 이유가 있구나.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요. 강문경 씨를 가요계로 이끌어준 뭐 스승이신데 네. 그 전부터 아하. 뭐 예를 들면 강문경 씨 어려울 때 생활비, 그다음에 의료비 이걸 다 도와줬대요.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자기한테는 강문경 씨는 서주경 씨는 어머니 같은 분이래요. 그러고 쉽지 않을 텐데요. 그러니까 힘들고 왜냐면 무명 가수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. 세상에. 데뷔하기 전에. 근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가족처럼 지냈고 그리고 나서 서주경 씨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? 라고 제안을 했고 그걸 강문경 씨가 받아들여서 한 회사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 서주경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. 뭐라고요? 후배 양성을 위해 물색하던 중에 강문경이 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강문경 씨는 주변서 계약 몇 년 남았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 이렇게 대답한대요. 뭐라고요? 20년 남았다고. 그 정도로 끈끈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야, 서주경 씨 또 멋진 모습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귀하게 얻은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서주경 씨의 후원과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후배 가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